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이 새벽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기와 지붕 아래 처마 끝에는 밤새 맺혔던 이슬, 방울이 영롱하게 매달려 있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저 멀리 동쪽 산자락 위로 붉은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이 집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집 안에서 풍겨 나오는 쿰쿰한 나무 냄새와 묵은 흙 냄새는 이곳에 사는 이의 세월을 짐작하게 했다. 김덕수,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 어김없이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의 손은 능숙하게 낡은 안경을 더듬어 찾아 썼다. 삐걱거리는 관절을 애써 움직여 몸을 일으킨 그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는 어제 저녁 먹고 남은 찬밥과 시래기국이 놓여 있었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 아침 식사는 그저 허기를 채우는 의식일 뿐. 맛은 중요하지 않았다. 덕수는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다. 텃밭에는 시들어진 상추 몇 포기와 고추 몇 그루가 힘없이 서 있었다. 한때는 그의 아내와 함께 정성껏 가꾸던 밭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방치된 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문득 마당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삽과 괭이에 닿았다. 젊은 시절 그는 이 마을에서 알아주는 농부였다. 비록 땅은 척박하고 삶은 고되었지만 그의 땀방울은 언제나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기운도 없었고 딱히 무언가를 심을 이유도 찾지 못했다. 아내가 떠난 후로 그의 삶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와 같았다. 그는 느릿느릿 걸어 집 밖으로 나섰다. 마을 어귀를 따라 굽이굽이 이어진 비포장도로를 걷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자 하루의 시작이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폐속으로 들어오는 상쾌함은 흐릿한 정신을 조금이나마 맑게 해주었다. 덕수는 걷는 내내 땅만 바라봤다.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은 갈라진 흙바닥과 드문드문 돋아난 잡초뿐이었다. 그는 과거의 영광도 미래의 희망도 찾지 못했다. 오직 현재의 고독만이 그를 감쌌다.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덕수는 걸음을 멈췄다. 낑낑거리는 소리였다. 아주 작고 가냘픈 소리.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낡은 폐가였다. 마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버려둔 빈집. 아무도 들르지 않는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사실에 덕수는 의아함을 느꼈다. 그는 망설이다가 느린 발걸음으로 폐가 쪽으로 향했다. 폐가 마당은 잡초로 무성했고 쓰러진 담벼락 옆에는 낡은 나무 상자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낑낑거리는 소리는 상자 더미 뒤에서 들려왔다. 덕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헤치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상자 안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갓 태어난 듯 눈도 뜨지 못한 채 털은 젖어 있었고 몸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미를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생명체는 분명 죽어가고 있었다. 녀석의 낑낑거리는 소리는 살려달라는 애처로운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덕수는 망설였다. 그의 삶은 이미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어떤 생명도 돌볼 여력이 없었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모든 생명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렸다. 하지만 그 작은 강아지의 눈물 어린 모습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 같기도 했다. 그의 아들도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였다.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아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강아지를 들어 올렸다.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바닥에 느껴졌다. 강아지는 그의 손길에 놀란 듯 잠시 낑낑거림을 멈췄지만 이내 그의 천에 안심했는지 작은 몸을 그의 손에 기댔다. 덕수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 작은 생명체가 그의 텅 빈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핀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덕수는 강아지를 마루에 내려놓았다. 강아지는 아직 눈도 뜨지 못하고 숨만 겨우 쉬고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우유를 데워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강아지의 입에 넣어주었다. 강아지는 힘없이 우유를 받아 먹었다. 덕수는 낡은 수건을 찾아 강아지의 젖은 몸을 닦아주고 품속에 넣어 온기를 나누어 주었다. 강아지는 그의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며칠 밤낮을 덕수는 강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강아지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노심초사했다. 그는 강아지에게 복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의미였다. 복실이는 덕수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인지 점점 활기를 찾아갔다. 눈을 뜨고 작은 꼬리를 흔들며 덕수를 졸졸 따라다녔다. 덕수는 복실이가 자신에게 다시 찾아온 삶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앙상했던 그의 삶의 복실이는 따뜻한 온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덕수와 복실이의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덕수는 복실이를 데리고 마을을 산책했고 복실이는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늙은 덕수와 어린 강아지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덕수도 복실이 덕분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복실이가 다시 찾아준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덕수는 복실이와 함께 읍내장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읍내로 가는 길은 꽤 멀고 위험한 굽이길이 많았다. 덕수는 복실이가 혹시라도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들이 한적한 산길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왔다.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듯했다. 덕수는 순간적으로 복실이를 품에 안고 길가로 몸을 피했다. 트럭은 흙먼지를 휘날리며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덕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휴, 큰일 날 뻔했구나. 복실아, 그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게 쓰러져 있는 또 다른 강아지였다. 복실이보다 훨씬 덩치가 큰 어미 개였다. 녀석은 트럭에 치인 듯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눈빛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 작은 눈동자는 애처로운 슬픔이 가득했다. 어미 개의 곁에는 작은 강아지 2마리가 낑낑거리며 어미를 흔들고 있었다. 갓 태어난 복실이와 비슷한 크기의 강아지들이었다. 덕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어미개가 바로 복실이의 어미라는 것을, 그리고 이 2마리의 강아지가 복실이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어미개는 죽어가면서도 새끼들을 지키려는 듯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덕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혔다.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었던 그 끔찍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품에는 복실이가 있었고 그의 눈앞에는 죽어가는 어미개와 그 새끼들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덕수는 조심스럽게 복실이를 땅에 내려놓고 어미개에게 다가갔다. 어미개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덕수를 바라봤지만
덕수의 눈빛에서 어떠한 해도 읽어내지 못했는지 천천히 경계를 풀었다. 덕수는 자신의 낡은 조끼를 벗어 어미개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려 애썼다. 하지만 출혈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그는 급히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가을이 보였다. 덕수는 2마리의 어린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복실이에게 말했다. 복실아, 잠시만 어미 옆에 있어 줄렴. 할아버지가 금방 돌아올게. 복실이는 덕수의 말을 알아들은 듯 어미개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았다. 덕수는 가을로 달려가 깨끗한 물을 수건에 적셔 돌아왔다. 그는 어미개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고 지혈을 시도했다. 하지만 어미개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눈빛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안 돼, 이러다가는... 덕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의 노력만으로는 이 작은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였다. 어미개의 눈빛이 덕수를 향했다. 그 눈빛은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했다. 덕수는 그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었다. 어미개는 자신의 새끼들을 봐달라는 무언의 부탁을 하고 있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가 네 새끼들을 돌볼게. 걱정 말고 가거라.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어미개의 눈은 서서히 감겼다. 마지막 숨을 들이쉬는 듯한 가쁜 숨소리가 들리고 이내 모든 것이 멈췄다. 덕수는 어미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했던 온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어미개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무력함 속에 작은 책임감이 함께 자리했다. 그는 어미개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 덕수는 품에 안고 있던 2마리의 강아지와 복실이를 바라봤다. 이제 3마리의 작은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읍내 장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어미개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3마리의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덕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복실이 1마리도 버거웠던 그에게 3마리의 강아지는 엄청난 부담이었다. 특히 아직 어린 2마리 강아지는 덕수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했다. 그는 우유를 데워 강아지들에게 먹이고 낡은 담요를 꺼내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3마리의 강아지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다. 덕수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슬픔,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책임감. 그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홀로 남겨진 노인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쳐오는 걸까? 하지만 그는 이 작은 생명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이 떠난 후 그의 삶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3마리의 강아지들이 그의 삶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덕수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3마리의 강아지들이 밤새 울지 않고 잘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강아지들에게 줄 미음을 끓였다. 이제 그의 하루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삶에는 3마리의 작은 생명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들의 작은 숨결과 움직임 하나하나가 덕수의 메마른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다. 3마리 강아지의 존재는 덕수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아침잠이 많아진 것은 물론 밤에는 혹시라도 강아지들이 아플까 노심초사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 복실이는 이제 제법 컸지만 새로운 2마리 강아지,
덕수는 그들에게 희망이와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아직 어미의 보살핌이 절실한 어린 강아지들이었다. 덕수는 읍내에 나가 어린 강아지들을 위한 분유와 젖병을 사왔다. 낡은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강아지들의 몸을 닦아주고 품에 안아 온기를 나누어 주었다. 마치 어린 손주들을 돌보는 할아버지처럼 그의 손길은 지극정성이었다. 강아지들은 덕수의 보살핌 속에서 눈에 띄게 성장했다. 희망이는 용감하고 장난기 넘쳤으며 사랑이는 조용하고 덕수의 품에 안겨 있기를 좋아했다. 복실이는 마치 형처럼 어린 동생들을 보살폈다. 덕수가 강아지들을 돌보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들이 조금씩 피어났다. 아내와 아들을 잃은 후 그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았다. 하지만 이제 3마리 강아지들의 재롱과 애교는 그 사막에 작은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강아지들과 함께 웃고 강아지들과 함께 잠들었다. 어느 날 덕수는 강아지들과 함께 마을 뒷산을 산책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산은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강아지들은 신이 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뛰어다녔다. 덕수는 그런 강아지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희망이가 갑자기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덕수는 놀라 희망이를 불렀지만 희망이는 덕수의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희망가 희망가. 덕수는 다급하게 희망이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다. 엉킨 나뭇가지들이 길을 가로막았고 낙엽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덕수는 희망이의 이름을 부르며 숲속을 헤맸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낑낑거리는 소리에 덕수는 걸음을 멈췄다. 소리는 낭떠러지 아래에서 들려왔다. 덕수는 조심스럽게 낭떠러지 끝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낭떠러지 아래에는 희망이가 작은 바위 틈새에 끼어 낑낑거리고 있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듯 겁에 질린 눈으로 덕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낭떠러지 아래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덕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의 몸은 이미 늙고 쇠약해져 있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희망이의 애처로운 눈빛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희망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덕수는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근처에 튼튼한 나무 줄기가 보였다. 그는 나무 줄기를 잡고 조심스럽게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거친 나뭇가지들이 그의 손을 긁었고 발밑에 흙은 미끄러웠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의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희망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까스로 희망이가 있는 곳까지 내려온 덕수는 조심스럽게 희망이를 바위 틈새에서 꺼냈다. 희망이는 겁에 질려 덕수의 품에 파고들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는 듯했다. 덕수는 희망이를 품에 안고 다시 낭떠러지를 오르기 시작했다. 올라가는 길은 내려오는 길보다 훨씬 힘들었다. 그의 늙은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때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덕수는 고개를 들었다. 복실이와 사랑이가 낭떠러지 위에서 덕수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다. 복실이는 낑낑거리며 덕수를 독려하는 듯했다. 덕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낭떠러지를 올랐다. 간신히 낭떠러지 위로 올라온 덕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복실이와 사랑이는 덕수에게 달려와 그의 얼굴을 핥으며 안도의 기색을 내비쳤다.
덕수는 강아지들을 쓰다듬으며 겨우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덕수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꿈속에는 아내와 아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덕수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덕수는 그들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들은 이내 사라져버렸다. 잠에서 깬 덕수는 눈가에 맺힌 이슬을 닦아냈다. 그는 여전히 그들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3마리의 강아지들이 있었다. 그들은 덕수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며칠 후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으며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묻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경계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덕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잃어버린 강아지, 설마. 덕수는 그들의 이야기에 불안감을 느꼈다. 혹시 희망이와 사랑이가 그들의 강아지일까? 덕수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희망이와 사랑이는 어미개와 함께 버려진 강아지들이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덕수는 강아지들을 더욱 소중히 보살폈다. 그는 이 작은 생명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낯선 사람들은 며칠 동안 마을을 맴돌았다. 그들은 덕수의 집 근처까지 왔지만 덕수는 강아지들을 집 안에 숨겨두고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 덕수는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들이 정말 강아지를 찾는 주인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일까? 덕수는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덕수는 강아지들과 함께 마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마당 문이 스르륵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덕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희는 서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최근에 어린 강아지 2마리를 거두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덕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덕수는 망설였다. 그때 희망이와 사랑이가 덕수의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다. 낯선 사람들 중 한 명이 강아지들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어머나, 이 아이들이 맞아요. 미니와 해피. 그녀는 기쁨에 겨워 강아지들에게 달려가 강아지들을 품에 안았다. 강아지들도 그녀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다. 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만견자실했다. 그들이 정말 희망이와 사랑이의 주인이었다니. 덕수는 강아지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며왔다. 낯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명한 반려동물 센터의 직원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최근에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탈출한 어미개와 새끼들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어미개는 심한 학대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끼들을 낳았다고 했다. 그들은 어미개가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 자신들을 찾아다닌 끝에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덕수는 그들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희망이와 사랑이의 주인이 아니라 희망이와 사랑이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이었다니. 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이제 희망이와 사랑이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반려동물 센터 직원들은 덕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덕수 덕분에 희망이와 사랑이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표시로 사례를 하려 했다. 하지만 덕수는 그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그저 강아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희망이와 사랑이가 떠나는 날,
덕수는 마당에 나와 강아지들을 배웅했다. 희망이와 사랑이는 덕수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 낑낑거렸다. 덕수는 강아지들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복실이도 그런 덕수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아 슬픔을 나누는 듯했다. 강아지들을 태운 차가 마을을 벗어나 멀리 사라질 때까지 덕수는 그 자리에 서서 강아지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강아지들이 떠난 후 덕수의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허전함 속에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함께 자리했다. 희망이와 사랑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의 곁에 남아있는 복실이. 복실이는 덕수에게 여전히 따뜻한 온기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덕수는 다시 홀로 남겨졌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와 사랑이와의 소중한 추억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복실이가 있었다. 그는 강아지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의 삶은 예전과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앙상한 겨울나무가 아니었다. 그의 삶은 복실이와 함께 피어나는 새싹처럼 푸르고 생기 넘쳤다. 복실이와 단둘이 남은 덕수의 일상은 다시 평화로워졌지만 그 평화 속에는 희망이와 사랑이를 떠나보낸 아쉬움과 그리움이 잔잔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덕수는 아침마다 강아지들이 뛰어놀던 마당을 쓸고 그들의 밥그릇을 비우며 옅은 한숨을 쉬곤 했다. 복실이 역시 동생들이 사라진 것을 아는지 덕수의 곁을 더욱 그림자처럼 따르며 위로하는 듯했다. 덕수는 그런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우리 복실이밖에 없구나.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덕수와 복실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복실이는 단순히 덕수의 반려동물을 넘어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가 되었다. 복실이는 덕수의 감정을 읽는 듯했다. 덕수가 슬픔에 잠겨 있으면 조용히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고 덕수가 기뻐하면 함께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다. 덕수는 복실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 아내와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삶의 고단함까지 복실이는 그 모든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주었다. 어느 날 덕수는 복실이와 함께 읍내를 산책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덕수와 복실이는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어 있었다. 읍내 시장 어귀를 지날 때였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덕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발걸음을 멈췄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트럭 옆에는 수의사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시커먼 개의 형상이 희미하게 보였다. 덕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복실이의 어미개였다. 아니, 어미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앙상한 모습이었다. 녀석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고 털은 윤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덕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어미개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던 바로 그 어미개라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일까? 덕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수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개는 개장수에게 팔려갔다가 겨우 살아남은 아이입니다. 끔찍한 학대를 당했고 죽기 직전에 가까스로 저희 보호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덕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미개가 살아있었다니. 게다가 이렇게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니. 그는 어미개의 희미한 눈빛에서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복실이도 어미개를 알아본 듯 낑낑거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어미개는 복실이의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눈빛에 잠시 생기가 돌았다. 어미개는 복실이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어미와 새끼의 재회였다. 덕수는 복실이의 어미를 이대로 둘 수 없었다. 그는 수의사에게 어미개를 자신에게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수의사는 덕수의 간절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어미개의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어미개는 심각한 영양실조의 트럭에 치였던 곳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했다. 덕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어미개를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후 다시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어미개는 복실이의 어미이자 희망이와 사랑이의 어미였다. 그는 이 가족을 지켜주고 싶었다. 수의사는 덕수의 진심을 알아보고 어미개를 덕수에게 인계하기로 결정했다. 어미개를 집으로 데려온 덕수는 정성껏 보살폈다. 그는 어미개에게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복실이의 어미이자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은혜로운 존재라는 의미였다. 은혜는 처음에는 덕수의 손길을 경계했지만 덕수의 따뜻한 마음과 복실이의 재롱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덕수는 은혜에게 따뜻한 미움을 먹이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며 매일 밤 은혜의 곁을 지켰다. 복실이도 은혜의 곁에 꼭 붙어 자며 어미를 위로했다. 은혜는 덕수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했다. 윤기를 잃었던 털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흐릿했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은혜는 덕수와 복실이를 따라 마당을 뛰어다니며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덕수는 은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은혜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은혜의 회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은혜가 갑자기 쓰러졌다. 덕수는 놀라 은혜에게 달려갔다. 은혜는 온몸을 경련하며 고통스러워했다. 덕수는 급히 읍내 수의사에게 연락했지만 수의사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덕수는 절망했다. 그는 은혜를 이대로 잃을 수 없었다. 덕수는 은혜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밤늦은 시간, 시골길은 어두웠고 인적도 드물었다. 덕수는 은혜를 안고 병원까지 걷는 동안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의 늙은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복실이도 그런 덕수의 뒤를 따라오며 낑낑거렸다.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했지만 병원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덕수는 망연자실했다. 그때 병원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덕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병원 문을 두드렸다. 한참 뒤 젊은 수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덕수의 사정을 듣고 놀랐지만 이내 덕수와 은혜를 병원 안으로 안내했다. 수의사는 은혜의 상태를 진찰했다. 그리고 덕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은혜는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몸속에는 아직도 트럭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게다가 이전에 당한 학대로 인해 심장 기능이 현저히 약해져 있었다. 수의사는 은혜가 살 가망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덕수는 절망했다. 그는 은혜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했다. 아내와 아들을 잃었을 때처럼 그는 또다시 사랑하는 이를 잃어야 하는 걸까? 덕수는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혜는 덕수의 손길에 힘겹게 눈을 떴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흐릿했지만 덕수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간절함을 읽었다. 살고 싶다는 간절함, 그리고 새끼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 덕수는 결심했다.
그는 은혜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수의사에게 은혜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수의사는 덕수의 간절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은혜의 치료비는 엄청날 것이며 회복 가능성도 낮았다. 덕수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은혜를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수의사는 망설이다가 덕수의 진심에 고개를 끄덕였다. 덕수는 은혜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땅을 팔기로 결심했다. 그 땅은 그의 아내와 함께 젊은 시절 피땀 흘려 일구었던 소중한 땅이었다.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땅이었지만 그는 은혜를 살리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복실이도 덕수 곁에 앉아 그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 낑낑거렸다. 덕수는 땅을 팔기 위해 읍내 부동산을 찾아갔다. 부동산 업자는 덕수의 땅을 보고 놀랐다. 그 땅은 사실 마을 인근에 새로 지어질 리조트 건설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 땅이었다. 하지만 덕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은혜의 치료비만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부동산 업자는 덕수에게 땅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낮은 가격에 땅을 사들이려 했다. 덕수는 그들의 속셈을 알지 못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려 했다.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복실이는 덕수의 팔을 물고 계약서에서 멀리 떨어뜨리려 애썼다. 덕수는 복실이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 복실이는 보통 덕수의 말을 잘 듣는 착한 강아지였다. 부동산 업자는 복실이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복실이는 덕수의 팔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버텼다. 덕수는 복실이의 행동에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는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부동산 업자의 얄팍한 속임수를 알아챘다. 계약서에는 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적혀 있었다. 덕수는 분노했다. 그는 부동산 업자에게 격렬하게 항의했다. 부동산 업자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덕수는 복실이 덕분에 사기를 면할 수 있었다. 그는 복실이의 지혜로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복실이는 덕수에게 단순히 기쁨을 주는 존재를 넘어 그의 삶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였다. 덕수는 부동산 업자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 자신의 땅을 제값에 팔 수 있었다. 덕수는 은혜의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은혜는 덕수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최신 의료기술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은혜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덕수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덕수는 은혜를 통해 삶의 희망을 다시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은혜와 복실이 그리고 희망이와 사랑이와의 소중한 추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기보다는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은혜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후 덕수의 집은 더욱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했다. 은혜는 이제 복실이의 어미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복실이는 그런 어미 곁에서 더욱 의젓하게 자랐다. 덕수는 마당 한쪽에 작은 닭장을 만들고 닭 몇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강아지들에게 신선한 계란을 먹이기 위해서였다. 아침마다 닭들의 울음소리와 강아지들의 짖는 소리가 뒤섞여 덕수의 집은 시골 마을의 여느 집처럼 정겨운 소음으로 가득했다. 덕수는 이제 읍내 시장에 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가 강아지들 덕분에 다시 젊어진 것 같다며 덕담을 건넸다. 덕수는 그들의 말에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다. 그는 강아지들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변화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삶의 의미를 잃고 고독 속에서 허우적대던 그에게 강아지들은 다시 살아갈 힘과 이유를 주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항상 오래가지 않는 법이었다. 어느 날 덕수는 평소처럼 강아지들과 함께 마을 뒷산을 산책하고 있었다. 은혜와 복실이는 신이 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뛰어다녔다. 덕수는 그런 강아지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덕수는 놀라 복실이를 불렀지만 복실이는 덕수의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은혜도 복실이를 따라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복실아 은혜야. 덕수는 다급하게 강아지들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다. 엉킨 나뭇가지들이 길을 가로막았고 낙엽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덕수는 강아지들의 이름을 부르며 숲속을 헤맸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낑낑거리는 소리에 덕수는 걸음을 멈췄다. 소리는 낡은 폐광 근처에서 들려왔다. 덕수는 조심스럽게 폐광 입구로 다가갔다. 폐광 입구는 거대한 바위와 나무로 가로막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으스스한 바람소리가 새어나왔다. 덕수는 강아지들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폐광 안에서 들려온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망설이다가 느린 발걸음으로 폐광 안으로 들어갔다. 폐광 안은 어둡고 축축했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발밑에는 미끄러운 흙과 돌멩이들이 널려 있었다. 덕수는 랜턴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들어갔을까?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낑낑거리는 소리에 덕수는 걸음을 멈췄다. 소리는 폐광 깊숙한 곳에서 들려왔다. 덕수는 랜턴 불빛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덕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쓰러져 있는 은혜와 복실이었다. 그들은 폐광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듯했다. 은혜는 덕수를 보자마자 낑낑거리며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했다. 덕수는 강아지들의 상태를 살폈다. 그들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덕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들이 독극물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폐광 안에는 썩은 물 웅덩이가 있었고 그 웅덩이 주변에는 독극물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다. 아마도 강아지들이 그 물을 마신 듯했다. 덕수는 절망했다. 그는 강아지들을 이대로 잃을 수 없었다. 덕수는 급히 은혜와 복실이를 품에 안고 폐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늙은 몸은 강아지들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는 오직 강아지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가까스로 폐광 밖으로 나온 덕수는 은혜와 복실이를 땅에 내려놓았다. 그들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고 몸은 경련하기 시작했다. 덕수는 급히 읍내 수의사에게 연락했지만 수의사는 이미 멀리 출장을 가고 없었다. 덕수는 절망했다. 그때 덕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풀밭에 자라고 있는 풀들이었다. 그는 과거에 아내가 약초를 캐러 다녔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내는 독에 중독된 가축을 살리기 위해 특정 약초를 사용하곤 했다. 덕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약초를 찾아 헤맸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덕수의 눈에 익숙한 약초가 들어왔다. 그는 약초를 뜯어 강아지들의 입에 넣어주었다.
강아지들은 약초를 힘겹게 받아먹었다. 덕수는 약초가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의 손은 강아지들의 몸을 쓰다듬으며 그들의 회복을 빌었다. 시간은 덕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강아지들의 경련이 멈췄다. 호흡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약초가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은혜와 복실이는 덕수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덕수는 그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시 한번 강아지들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강아지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사건 이후 덕수는 폐광을 폐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신과 강아지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었다. 덕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폐광의 위험성에 대해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폐광이 오래전부터 버려진 곳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곳이었다. 덕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폐광을 폐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폐광을 폐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폐광은 사유지였고 그 주인은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게다가 폐광을 폐쇄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다. 마을 사람들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덕수는 절망했다. 그는 폐광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그때 덕수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다. 읍내에서 이름난 사업가이자 과거 폐광 주인의 아들이었다. 그는 덕수의 이야기를 듣고 폐광 폐쇄에 관심을 보였다. 덕수는 그에게 폐광의 위험성과 강아지들이 독극물에 중독되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다. 사업가는 덕수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폐광 폐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덕수는 사업가의 도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업가는 덕수에게 폐광에서 발견된 독극물의 정체를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폐광이 과거에 불법적인 채굴이 이루어졌던 곳이며 그 과정에서 독극물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가는 덕수에게 폐광과 관련된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약속했다. 덕수는 사업가의 말에 희망을 느꼈다. 그는 폐광을 폐쇄하고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덕수는 사업가와 함께 폐광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 폐광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수집했다. 그 과정에서 덕수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덕수는 젊은 시절 이 폐광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폐광에서 일어났던 의문의 사고를 목격했다.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고 광산 측에서는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덕수는 그 사고의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광산 측의 압력에 의해 모든 것이 덮어졌다. 덕수는 그 후 광산을 떠나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는 그 끔찍한 기억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다. 이제 덕수는 과거의 진실과 다시 마주해야 했다. 그는 사업가와 함께 광산 측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광산 측이 독극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사고를 은폐했던 증거들을 하나둘씩 찾아냈다. 그 과정에서 덕수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라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은혜와 복실이가 있었다. 그들은 덕수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마침내 덕수와 사업가는 광산 측의 모든 비리를 밝혀냈다. 그들은 수십 년 전 일어났던 사고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광산 측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광산 측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폐광은 안전하게 폐쇄되었고 주변 지역은 정화 작업에 들어갔다. 덕수는 폐광 앞에서 은혜와 복실이와 함께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의 곁에는 은혜와 복실이가 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애정을 표현했다. 그들은 덕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존재들이었다. 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은혜와 복실이 그리고 희망이와 사랑이와의 소중한 추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기보다는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그 사랑을 지켜나갈 것이었다. 폐광 사건이 마무리되고 덕수는 한동안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광산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만났던 젊은 사업가 최혁준은 덕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혁준은 약속대로 폐광 부지를 완전히 정화하고 그 자리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작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덕수는 혁준의 선의와 진정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혁준은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덕수의 삶에 새로운 인연으로 자리 잡았다. 은혜와 복실이 역시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특히 은혜는 덕수와 복실이의 곁에서 학대의 상처를 완전히 잊은 듯 행복해 보였다. 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강아지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늙은 손에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함이 아닌 삶의 활력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도 덕수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마을의 오랜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되찾아준 영웅이었다. 어느 날 오후 덕수는 은혜와 복실이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꽃들은 만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다. 덕수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문득 희망이와 사랑이가 떠올랐다. 그들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덕수의 눈가에는 그리움이 어렸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최혁준이었다. 혁준은 덕수를 발견하고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의 옆에는 낯선 중년 여성이 함께 있었다. 여인은 세련된 옷차림에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혁준은 덕수에게 정중하게 여인을 소개했다. 어르신, 이분은 제 어머니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 덕분에 저희 폐광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고 어르신의 용기를 제가 전해 들으시고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셨습니다. 덕수는 놀라 여인을 바라봤다. 여인은 덕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이혜진입니다. 최혁준의 어머니입니다. 혜진은 덕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덕수는 혜진의 손에서 낯설지 않은 온기를 느꼈다. 혜진은 덕수에게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녀는 과거 폐광에서 일어났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거대한 광산 기업의 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진실을 밝혀내는 데 도움을 주었음에 감사했고 무엇보다 용기 있는 덕수의 행동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덕수와 혜진은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다. 혜진의 남편,
즉 혁준의 아버지는 과거 폐광에서 일했던 광부였다. 그리고 그는 바로 덕수가 목격했던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덕수의 동료였다. 덕수는 그제야 혜진의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혜진은 그 사망한 광부의 아내이자 덕수가 그토록 찾던 진실의 또 다른 조각이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혜진은 남편의 죽음 이후 광산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합의금을 받고 서울로 떠났다고 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아들 혁준을 훌륭하게 키워냈지만 남편의 억울한 죽음은 평생 그녀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었다. 덕수는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난 세월 동안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했다. 혜진은 은혜와 복실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특히 은혜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아이는 혹시 그 아이의 어미인가요? 혜진은 은혜의 모습을 보자마자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과거 남편이 일했던 폐광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다고 했다. 그 강아지는 남편이 특히 아끼던 강아지였고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후에도 그 강아지는 한동안 폐광 근처를 맴돌았다고 했다. 혜진은 그 강아지가 바로 은혜의 어미였거나 은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강아지라고 직감했다. 덕수는 혜진의 이야기에 놀랐다. 그는 은혜가 바로 그 강아지의 새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쩌면 은혜가 덕수를 찾아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이 이어진 운명적인 만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진은 은혜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덕수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어르신, 제가 이 아이들을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의 또 다른 인연이라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수는 혜진의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은혜와 복실이를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혜진이라면 강아지들을 더 잘 보살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혜진에게 강아지들을 맡기는 것을 수락했다. 혜진은 은혜와 복실이를 데리고 서울로 떠났다. 덕수는 강아지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강아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혜진과의 만남은 그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덕수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은혜와 복실이 그리고 희망이와 사랑이와의 소중한 추억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는 폐광공원을 거닐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몇 달 후 덕수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최혁준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혁준은 덕수에게 희망이와 사랑이 그리고 은혜와 복실이가 모두 함께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혜진은 희망이와 사랑이를 돌보던 반려동물 센터와 연락을 취했고 그들이 덕수가 구해주었던 강아지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혜진은 두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반려동물 센터 측도 기꺼이 허락했다. 덕수는 그 소식에 감격했다. 헤어졌던 강아지들이 모두 함께 살게 되었다니. 그는 운명의 끈이 이렇게까지 질길 줄은 몰랐다. 덕수는 혁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곧 강아지들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약속했다. 덕수는 서울로 떠나기 전 아내의 묘를 찾았다. 그는 아내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강아지들을 만나게 된 이야기, 폐광의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
그리고 혜진과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까지. 덕수는 아내에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의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덕수는 혁준의 집으로 향했다. 혁준의 집은 덕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마당에는 4마리의 강아지들이 신이 나서 뛰어놀고 있었다. 덕수는 강아지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강아지들도 덕수를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며 덕수에게 달려왔다. 덕수는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혜진은 덕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이 아이들이 모두 어르신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 아이들의 은인이십니다. 덕수는 혜진의 말에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은인이 아니라 강아지들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아지들은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고, 그에게 사랑과 희망을 가르쳐 주었다. 덕수는 혁준의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그는 강아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만끽했다. 복실이는 여전히 덕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고, 은혜는 덕수에게 고맙다는 듯 그의 손을 핥았다. 희망이와 사랑이는 덕수를 보자마자 자신들의 은인을 만난 듯 반가워하며 애교를 부렸다. 덕수는 강아지들과 함께하며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덕수에게 과거 남편이 남긴 유품들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직접 그렸던 스케치북이 있었다. 스케치북에는 폐광의 모습과 함께 남편이 아끼던 강아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강아지의 그림은 은혜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았다. 덕수는 그 그림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은혜는 정말로 혜진의 남편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혜진은 스케치북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남편이 남긴 짧은 편지가 쓰여 있었다. 편지에는 남편이 혜진과 혁준에게 남긴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강아지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남편이 숨겨놓았던 광산 비리의 증거가 담긴 USB의 위치가 적혀 있었다. 혁준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에 따라 그 USB를 찾아냈고, 그것이 폐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것이다. 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혜진의 남편은 죽어가면서도 아내와 아들,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강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썼던 것이다. 덕수는 혜진의 남편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 덕수가 복실이를 구하고 은혜를 만나고 폐광의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은 모두 혜진의 남편이 남긴 흔적을 따라 이어진 것이었다. 덕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인연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덕수에게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혜진과 혁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는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고, 4마리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의 삶에 다시 없을 행복을 선사했다. 특히 은혜의 가족들이 한데 모여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덕수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사랑과 유대로 충만해져 있었다. 덕수는 서울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지만 한편으로는 혜진과 혁준, 그리고 강아지들과 헤어지는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그는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혁주는 정기적으로 덕수에게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고 강아지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며 덕수의 그리움을 달래주었다. 덕수도 강아지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서울로 올라가 그들을 만났다. 고향으로 돌아온 덕수는 평소처럼 텃밭을 가꾸고 마을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폐광 부지에 조성된 공원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았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덕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삶은 강아지들을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아지들은 그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어느 날 덕수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다. 낡은 한복을 차려입은 백발의 노인이었다. 노인은 덕수에게 자신을 이 선생이라고 소개하며 덕수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덕수는 이 선생을 집으로 안내했다. 이 선생은 덕수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덕수 어르신, 저는 어르신께서 폐광에서 겪으셨던 일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덕수는 놀라 이 선생을 바라봤다. 이 선생은 덕수의 놀란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저는 과거 그 광산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목격하셨던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선생의 이야기는 덕수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안겨주었다. 이 선생은 과거 광산의 관리자였다. 그는 광산 기업의 비리를 묵인하고 독극물 사용과 사고 은폐에 가담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최근 폐광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고자 덕수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 선생의 이야기는 덕수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 선생의 고백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참회하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선생은 덕수에게 과거 광산 기업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광산 기업의 회계 장부와 사고 당시의 비밀 문서들이었다. 이 선생은 그 증거들을 덕수에게 넘겨주었다. 덕수는 이 선생이 건넨 증거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증거들은 광산 기업의 뿌리 깊은 비리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증거들을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덕수는 고민에 빠졌다. 과연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덕수는 혁준에게 이 선생의 이야기를 전했다. 혁준은 이 선생의 고백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에 감탄했다. 혁준은 덕수에게 이 증거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며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덕수는 혁준의 말에 공감했다. 그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덕수와 혁준은 이 선생이 건넨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을 찾아갔다. 검찰은 이 증거들을 토대로 광산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광산 기업의 수많은 비리와 불법 행위들이 드러났다. 광산 기업은 막대한 뇌물을 주고 사고를 은폐했으며 독극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환경을 오염시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광산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모든 진실을 덮어버렸다. 검찰은 광산 기업의 회장과 핵심 임원들을 모두 구속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 광산 기업은 결국 파산했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덕수의 용기와 이 선생의 참회에 감탄했으며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에 희망을 얻었다. 덕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은혜와 복실이의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덕수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의 곁에 앉아 위로해 주었고 그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 낑낑거렸다. 덕수는 강아지들을 보며 힘을 얻었다. 그는 강아지들이 자신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이자 수호천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선생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처벌을 감수했다. 그는 덕수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남은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덕수는 이 선생의 참회하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 선생을 용서했다. 덕수는 모든 것이 끝나고 난 후 이 선생을 찾아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편안히 지내십시오. 이 선생은 덕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덕수의 용서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덕수 덕분에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덕수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찾아와 덕담을 건넸고 혁준과 혜진도 주기적으로 덕수를 찾아왔다. 덕수는 텃밭에 새로운 채소들을 심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느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강아지들을 위한 작은 연못을 만들고 그 주변에 꽃들을 심었다.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쳤고 꽃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겼다. 덕수의 집은 이제 작은 낙원이 되었다. 덕수는 은혜와 복실이를 쓰다듬었다. 그들은 덕수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애정을 표현했다. 덕수는 그들에게 속삭였다. 너희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단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삶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아지들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기적에 감사하며 남은 여생을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덕수는 이제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덕수의 삶은 이제 잔잔한 호수 위에 떠오른 연꽃처럼 고요하면서도 아름다웠다. 폐광 사건의 여파는 점차 사그라들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덕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매일은 은혜와 복실이의 밝은 에너지, 그리고 혜진과 혁준 가족과의 따뜻한 교류로 채워졌다. 어느 맑은 가을날, 덕수는 은혜와 복실이를 데리고 새로 조성된 공원을 찾았다. 공원 입구에는 희망공원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혁준이 마을 주민들의 뜻을 모아 지은 이름이었다. 공원 곳곳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산책했다. 덕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흑백이 아닌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혁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르신, 이번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희망이랑 사랑이가 어르신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특별히 모실 분이 있다고 하셔서요. 덕수는 흔쾌히 서울행을 결정했다. 그는 강아지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었다. 그리고 혜진이 모신다는 특별한 손님은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도 피어올랐다. 주말, 덕수는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게 했다. 고독했던 젊은 시절,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강아지들을 만나 삶의 희망을 되찾은 기적 같은 순간들까지. 그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혁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4마리의 강아지들이 덕수에게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격렬하게 방였다. 덕수는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의 따뜻한 청아, 순수한 눈빛은 덕수의 마음을 한없이 포근하게 만들었다. 혜진도 덕수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저녁 식사 시간, 혜진은 덕수에게 조심스럽게 한 사람을 소개했다. 중년의 여인이었다. 단정하고 기품 있는 차림새였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배어 있었다. 덕수는 여인의 얼굴에서 낯선 기시감을 느꼈다. 어르신, 이분은 김정숙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번 폐광 사건의 변호를 맡아주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사실 제가 어르신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입니다. 혜진이 말했다. 정숙 변호사는 덕수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덕수 어르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덕수는 정숙 변사의 눈빛을 보며 무언가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식사 내내 혜진은 두 사람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주었다. 정숙 변호사 역시 젊은 시절 아내를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던 덕수처럼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역시 광산 관련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정숙 변호사님의 남편분도 그 폐광 사고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 변호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제 남편은 그 폐광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광산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덕수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슬픔에 잠겼다. 혜진의 남편뿐만 아니라 정숙 변호사의 남편도 그 끔찍한 비극의 희생자였다니. 그는 자신의 아내가 사고로 사망한 것과 아들이 잃어버린 사실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정숙 변호사는 자신의 아들이 현재 행방불명 상태라고 말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아들은 충격으로 집을 떠났고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실종이 모두 광산기업의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가 폐광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덕수는 정숙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잃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정숙 변호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복실이를 만나게 된 이야기, 은혜를 구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폐광의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까지. 덕수는 강아지들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인연들을 이야기했다. 정숙 변호사는 덕수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덕수가 강아지들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은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덕수는 정숙 변호사에게 강아지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은혜, 복실이, 희망이, 사랑이, 4마리 강아지들의 행복한 모습은 정숙 변호사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 며칠 후, 덕수는 강아지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남자는 허름한 옷차림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덕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덕수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덕수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들도 덕수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유대는 여전히 굳건했다. 아들은 덕수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는 충격으로 집을 떠나 방황했다고 했다. 그는 광산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지만 거대한 힘 앞에 좌절하고 숨어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덕수가 폐광의 진실을 밝혀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어 덕수를 찾아왔다고 했다. 덕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숙권이었던 아들을 다시 만난 것이다. 덕수는 아들을 혜진과 혁준에게 소개했다. 혜진은 덕수의 아들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혁준은 덕수의 아들에게 깊은 공감을 표하며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강아지들 덕분이었다. 복실이를 구하고 은혜를 만나고 폐광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리고 혜진과 혁준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다시 만난 것까지 이 모든 것은 강아지들이 덕수에게 가져다 준 기적이었다. 덕수는 아들과 함께 정숙 변호사를 찾아갔다. 정숙 변호사는 덕수의 아들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정수야, 내 아들아. 정숙 변호사는 아들을 품에 안고 통곡했다. 아들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오랜 세월 동안 헤어져 있었던 모자의 재회였다. 덕수는 그들의 재회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웠다. 이 모든 기적 같은 만남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에서 시작되었다. 덕수가 절망 속에서 구했던 작은 생명체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는 강아지들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의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덕수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의 곁에는 강아지들과 아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있었다. 그는 남은 여생을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감동적인 서사로 기억될 것이다. 정숙 변호사와 아들의 기적적인 재회는 덕수의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듯했다. 폐광의 진실이 밝혀지고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다시 찾은 덕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집은 이제 웃음소리와 강아지들의 활기 넘치는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덕수는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고 정숙 변호사는 아들과 함께 서울에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혜진과 혁준 가족은 여전히 덕수와 긴밀한 인연을 맺으며 서로의 삶을 지지해 주었다. 어느덧 따스한 봄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는 계절이 되었다. 덕수의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마당 한편에 덕수가 심은 꽃들은 봉고리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혜와 복실이는 마당에서 신이 나서 뛰어놀았고 덕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이제 완벽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었다. 어느 날 아침, 덕수는 평소처럼 일어났지만 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어지럼증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왔지만 곧이어 쓰러지고 말았다. 은혜와 복실이는 덕수에게 달려와 낑낑거리며 그의 얼굴을 핥았다. 그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는 마을의 고요한 아침을 흔들었다. 다행히 아침 일찍 덕수를 찾아온 마을 이장에 의해 덕수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덕수는 심각한 노환으로 인한 심장 기능 저하와 함께
오랫동안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덕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덕수는 자신의 몸 상태를 듣고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이미 삶의 많은 것을 경험했고 잃었던 것들을 되찾았으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의 유일한 걱정은 은혜와 복실이었다. 그들이 홀로 남겨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덕수의 소식을 들은 아들은 급히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불효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덕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아니다. 네가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행복하다. 혜진과 혁준, 그리고 정숙 변호사도 서울에서 내려와 덕수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덕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덕수의 병실은 사랑하는 이들의 온기로 가득했다. 은혜와 복실이도 병실을 찾아와 덕수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덕수의 손을 핥고 그의 품에 안겨 위로하는 듯 했다. 덕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는 아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혜진에게는 강아지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숙 변호사에게는 강아지들이 이어준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덕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와 복실이의 곁에 있었다. 그는 강아지들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덕수의 삶은 비록 고단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 그의 삶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위대한 여정으로 마무리되었다. 덕수가 떠난 후 그의 집은 한동안 적막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적막은 오래가지 않았다. 덕수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고향에 남아 아버지가 일구었던 텃밭을 가꾸고 강아지들을 돌보며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의 삶을 이어받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했다. 은혜와 복실이는 덕수의 아들과 함께 지냈다. 그들은 덕수가 떠난 것을 아는지 한동안 슬픔에 잠겼지만 이내 덕수의 아들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 은혜는 덕수의 아들을 마치 덕수처럼 따랐고 복실이는 어미와 함께 덕수의 아들의 곁을 지켰다. 덕수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졌다. 노인이 강아지를 구하고 그 후 어미개가 보답하러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작은 인연이 거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덕수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강아지들의 지혜와 충성심에 감탄했다. 덕수의 삶은 단순한 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교훈으로 남았다. 혜진과 혁준, 그리고 정숙 변호사 가족은 정기적으로 덕수의 아들을 찾아와 강아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희망이와 사랑이는 이제 훌쩍 자라 어엿한 성견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은혜와 복실이와 함께 마당을 뛰어놀며 행복한 웃음소리를 만들어냈다. 덕수가 심었던 꽃들은 만개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풍겼고 텃밭에는 풍성한 채소들이 자라났다. 덕수의 집은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덕수가 남긴 유산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진정한 가치들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기보다는 남아있는 것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덕수는 비록 세상에 없었지만 그의 정신은 강아지들과 아들,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다. 노인이 강아지를 구하고 그 후 어미개가 보답하러 왔던 그날의 작은 인연은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내며 꺼져가는 한 노인의 삶에 영원한 빛을 선사한 위대한 서사였다.